오늘 국제결혼 얘기를 하시던데 국제결혼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나라 여자분들은 정보 공유가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나이가 있는 7기 영호나 1기 영호나 12기 영철님 같은 분들을 가임기, 임신과 출산을 할 수 있는 30대 초중반의 여성분들은 안 만나려고 하죠. 더군다나 이런 게 좀 있어요. 방송에 나왔다? 방송에 나온 이미지가 또 이렇다? 이러면 더 안 만나는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좀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연애는 만나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가족이 되고 결혼하는 거는 사실상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세 분하고 12기 영철 씨는 일본에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나마 제가 12기 영철 씨가 일본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본어가 되면은 12기 영철 씨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일본어가 되기 때문에. 저는 12기 영철 씨가 일본 여자 만나려고 한다고 하길래 아니 일본어도 안 되면은 아예 가능성도 없는데 무슨 일본 여자를 만나요? 야,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었네. 이런 생각했는데 일본어를 잘하고 그런다고 하시더라고. 일본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그래서 일본 여자 만나는 거는 그나마 희망이 있으신 것 같아요. 12기 영철 씨가. 근데 이게 제 주변에 일본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제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일본 여자들은 한국 여자예요. 일본 여자를 만나려면은 일본에서 만나야 됩니다. 제 주변에 일본 여자분들을 많이 만나본 형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일본 여자는 한국 여자다. 일본까지 가서 일본에서 만나야 됩니다. 근데 일본에서 만나는 것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돈은 돈대로 쓰고 이용당하고 오는 경우도 많다. 돈만 날리고 온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한국에서 인기 있는 남자가 일본에서도 인기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마도 그러겠죠. 아마도 그럴 텐데 그래도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분이 일본어를 할 줄 아는 12기 영철 씨가 연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그나마. 수학쌤은 살 좀 찌우고 헤어만 손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살 찌우고 헤어를 손보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기 눈에 달려있는 사막인가요? 사막인지 점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떼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모적으로 저는 이 눈에 달려있는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복점이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 그 복점이면 뭐해. 그것 때문에 여자분들이 조금 더 나이 들어 보이게끔 봐가지고 못 만나는데. 그리고 여러분 점이 나이 먹잖아요? 점에서 굵은 털잖아요. 점이 이게 7기 영혼이처럼 나이를 드시면은 털에서 점 이렇게 길게 자른 거 있잖아. 아 그래서 그게 좀 그래. 그런 게 점을 뺄 수 있다면은 이 점을 떼는 게 매끈하게 떼는 게 좋죠. 점만 떼도 더 외모가 깔끔하고 더 나이도 좀 더 어리게 보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눈에 자꾸 여기 이게 크게 달려있다 보니까 자꾸 여자분들이 봤을 때 그게 그것 때문에 더 나이 들어 보이고 이렇게 매력적으로 못 느낀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이 거슬렸는데 지적할 줄 몰랐다고요? 아, 이게 중요하니까. 이게 자꾸 보이잖아. 사람을 볼 때 눈이랑 얼굴 볼 때인데 자꾸 이게 내 시야에 여기 점이 들어와. 그러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점이 막 귀엽고 이쁜 그런 점이 아니라 점이 많이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이게 뭔가 여자분들한테는 물론 7기 어머님한테 대놓고 말을 안 하겠지만은 자꾸 이게 눈에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목에 점이 있는데 털 뽑아도 계속 나옵니다. 점에는 희한하게 털이 굵게 나와. 큰 점에는 항상 털이 희한하게 다른 곳에 있는 털보다 더 굵게 나오고 약간 흉하게 나옵니다. 저는 그 7기 어머님은 그 점이 차지하는 부분이 되게 크다는 생각해요. 눈꺼풀 점을 빼기 어렵대요? 아 그래요? 빼기가 어려워? 피부가 얇아서 그런가? 그래서 아파도 좀 빼야지. 7기 어머님이 정말 임신과 출산이 가능한 나이대에 여성분과 만나서 이렇게 그런 여성분과 뭐 연애도 하고 결혼을 하고 싶다면은 눈꺼풀에 있는 점이 빼기 어려워도 빼려고 하시는 게 필요하죠. 7기 어머님은 나솔사계 말고는 나처럼 이 나이가 되면 주변에 소개해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서 결정사도 내가 다 해봤는데 결정사는 좀 나랑 안 맞더라. 그래서 나는 최대한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성을 만나서 아이를 낳고 싶고 아이를 낳기 위한 시도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조만간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하게. 7기 어머님이. 7기 어머니 말씀대로 7기 어머니처럼 40대가 되고 40대 중반 후반 되잖아요. 소개팅 자리도 잘 없어요. 소개팅이 있어도 잘 안 되고 서글퍼지죠. 제가 이번에 사계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 여자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갈 수 있을 때 가야 됩니다. 너무 나이 먹어버리면은 아무리 학원 원장이 됐든 프로 레슬링이 됐든 뭐 성악가가 됐든 나이 먹어버리면은 좀 그래요. 남자들이 미혼인 남자분들이 너무 나이 드신 미혼인 여자분들 보면은 뭐 나이 들어 보인다, 나이 먹은 게 티가 난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남자들도 똑같아. 남자들도 똑같아요. 남자들도 뭐 더하면 더했지. 아무튼 나이 먹기 전에 더 이제 나이 먹고 40대 중반 후반 되기 전에 결혼을 20대 30대 때 하는 게 좋다. 나이 먹어버리면은 기회조차
기회가 잘 안 생깁니다. 누군가를 만날 만한 그런 상황이 안 생겨요. 뭐 사회생활 하면서 만날 수 있지 않냐 이런 것도 30대 때는 가능한 거야. 40대가 넘어가면은 그냥 아저씨인 거예요. 내가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가지고 말이라도 걸면 범죄가 되는 거야. 40대가 되면. 20, 30대는 그래도 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뭐 시간 괜찮으시냐고 하면서 뭐 식사도 한번 하고 하자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데 40대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뭐 남자들이 40대 때 나이를 먹고 나서도 능력이 있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개소리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뭐 1%? 정말 극소수. 연예인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이나 그러는 거지. 보통의 남자들은 대다수의 90% 이상의 남자들은 아예 기회조차 없다는 거죠. 아무튼 7기 영호님께서 그렇게 좀 좌절하는 그런 얘기 하시고 하면서 현실적인 얘기 하시는 게 많이 공감도 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7기 영호님이 이 셋 중에서 제일 괜찮잖아요. 능력도 있으시고 말씀하신 것도 되게 점잖으시고 좋으신 분 같은데 쉽게 이성을 만날 수 없는 이 현실들이 안타깝게 보였어요. 7기 영호님은 자녀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모든 남자들은 2세에 대한 생각이 커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게 강해집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정말 드물게 딩크신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은 대다수의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2세를 갖고 싶은 거에 대한 마음이 공통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 사람 다 짠하다고요?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1기 영호님은 조금 그래요. 1기 영호님이 이 세 명 중에서 왜 좀 많이 별로 안 좋게 보이는 게 있냐면은 1기 영호가 오늘 여자 5호님이 7기 영호를 선택할 줄 알았는데 17기 영수를 선택해서 독특한 점에 끌렸대요. 포기 좀 해야 됩니다. 포기를 모르는 게 멋있는 게 아니거든요. 뭘 해도 다 끌렸대. 저는 1기 영호님이 뭐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이상한 여자한테 꽂혀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이쯤 되면 이제 포기를 할 때가 됐잖아. 그렇게 무시당하고 저는 여태까지 나눠서로 보면서 산책하자는 것도 거절당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럼 이제 1기 영호님도 이제 포기를 하고 아 그래 나는 이제 너랑은 안 한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도 계속 뭐 끌렸대. 이거는 좀 그래요. 본인은 그런 느끼한 행동들이 다 예술가로서 멋있고 근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들의 뇌구조가 다릅니다. 그게 이제 바뀌어야 만날 수 있겠죠. 1기 영호님도. 1기 영호님은 아예 변하시면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2기 영철님은 일본 여자 만나면 만날 수 있을 것 같고 7기 영호님은 점을 빼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 다 뭔가 변화를 주면은 만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12기 영철인 것 같고 이 중에서 제일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 1기 영호님인 것 같고 1기 영호님 살 뺐다고요? 살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여태까지 1기 영호님 리뷰할 때 1기 영호님이 살찐 걸로 한 번도 얘기한 게 없어요. 1기 영호님은 살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자를 만나고 싶다면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걸 해야 돼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내 매력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는 게 좋지. 내가 입고 싶은 나한테 어울리는 것 같은 오렌지색 코트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는 색깔의 코트를 입고 목소리도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목소리가 아니라 여자분들이 들을 때 편안한 목소리, 멋있는 목소리 그런 목소리를 하는 게 좋고 내가 생각하는 멋있는 표정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봤을 때 뭔가 이렇게 봤을 때 호감 느낄 만한 표정. 근데 1기 영호님은 본인이 생각하는 멋있는 표정이 느끼한 표정이잖아요. 느끼한 표정을 뭔가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자분들이 좋아할 만한 거부감이 안 들 만한 그런 표정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기 영호님의 자세도 거북목 너무 심한 거북목이세요. 그것도 이제 좀 자세도 목을 뒤로 해가지고 자세도 교정 받으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만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화가 있으면은 여기 이 세 분들도 충분히 짝을 만나실 거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분들한테 저 어때요? 제가 그대 마음에 있나요? 이런 멘트 안 하시고 자꾸 없는데 있냐고 물어보면 짜증나거든요. 그런 멘트 이제 안 하시고 뭐 이런저런 거 많이 고치시고 부자연스러운 것도 자연스럽게 뭐 해보시고 하다 보면은 만나시게 되겠죠. 1기 때도 겁나 그랬다고요? 1기 때도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무려 그때로부터 5년이 지났잖아요. 이제 변화를 주실 때가 된 거죠. 계속 5년 동안 변화 없이 1기 때랑 똑같이 이렇게 하신 건데 이제는 바뀔 때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바뀌셔야지 뭐. 그리고 여러분 국제결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보자면은 이 세 분 다 국제결혼 얘기를 좀 아까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국제결혼이 장점만 보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국제결혼을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사는 분들도 정말 많다는 거. 뭐 대부분 서양 여자를 만날 수는 없고 일본 여자를 만나자니 일본 여자는 또 경쟁이 심하고 동남아 여자분들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 태국 이런 분들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나라들은 또 문화가 많이 달라요. 성문화도 그렇고 성에 대한 문화도
문화도 그렇고 되게 뭔가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국제 결혼과 관련된 범죄들도 되게 많이 커졌고 국제 결혼이 막상 내가 하려고 했는데 괜히 돈만 뜯기고 아무것도 안 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는 거예요. 마냥 안전하지가 않다. 국제 결혼이라는 게. 그리고 일본 여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일본 여자에 대한 환상들이 정말 큰데 결국에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거든요. 일본에서 사니까 일본 여자인 거지 일본 여자가 우리나라 와서 살면은 우리나라 여자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나라 여자분들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여자 안 만나고 일본 여자 만나겠다 하시잖아요. 그런 일본 여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살잖아요. 그러면은 일본 여자가 아니야. 우리나라 여자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일본 여자랑 결혼해서 일본에서 살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 데리고 와서 살 거 아니야. 우리나라 여자 되는 거라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일기영호님 방구 얘기하시는데 방구는 일기영철님이 낀 겁니다. 일기영호님이 낀 거 아니에요. 억울하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거의 매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기영호님이 방구까지 끼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만 지른 거예요. 소리만 지른 겁니다. 소리만. 방구는 다른 출연자가 꼈다. 지금 고독정신 먹고 뭐 느끼하다 뭐하다 이런 소리 듣고 있는데 방구까지 껴는 거 억울하잖아요. 그러면은 방구는 일기영호가 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구 낀 게 일기영호님이 꼈다는 걸로 많이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야겠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그 방구 누명 억울하잖아. 진짜 방구 누명. 다른 누명도 아니고 방구 누명이 뭐야. 지금 인기도 없어가지고 서운한데. 아무튼 그래요, 여러분들. MMA님께서 약간 기억력이 좋으셔가지고 일기 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나는 소리 일기 때 여자 출연자들 중에 자매가 출연하는 게 있었어요. 자매가 나온 거야. 언니랑 동생이. 진짜 친언니랑 친동생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일기영호님이 동생한테 고백을 하고 좋아하게 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한테 차인 거죠. 동생한테 차여가지고 일기영호 씨가 울면서 소리 지르고 그 명장면이 나온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차이고 나서 언니한테 또 대시를 한 거예요. 보통은 동생한테 차이면은 언니한테는 그냥 안 가기 마련이잖아. 민망하기도 하고. 근데 일기영호 씨가 차이고 나서 차이자마자 바로 또 그 여자분의 친언니한테 바로 대시하고 들이대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그 언니분하고 남자 출연자 아마 일기영철 씨였을 거예요. 둘이 잘 되는 그림이고 그랬는데 일기영호 씨가 껴가지고 계속 이렇게 어필하고 좋다고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있었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아무튼 분노하면서 울면서 소리 지르면서 방구 끼지 않았다. 방구는 안 꼈다. 여러분 아시겠죠? 방구는 안 꼈습니다.